자, 7번 문제와 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까지는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리니얼 인디펜던트 이런 걸 따지다가 갑자기 행렬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아까보다 훨씬 더 아는 게 많아졌으니까 이제 스팬이나 인디펜던트 같은 개념을 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B가 나머지 3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포함이 되냐, 즉 스팬 A1, A2, A3에 들어가냐 라는 질문이고요. 일단 행렬은 사실상 벡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어차피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행렬 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A라는 행렬을 그냥 이거, A2라는 행렬을 그냥 이거, A3라는 행렬을 그냥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해석,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답지에 있는 답지 솔루션을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컬럼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C1 이거, C2 이거 더하기 C3 이거에 는 이거 했을 때 해가 존재하는지를 찾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엘리미네이션을 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등장을 했으니까 지금 이 녀석은 솔루션이 없구나. 그러니까 B는 A1, A2, A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8번 문제도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행렬에 있는 원소들을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그 상응하는 벡터꼴로 만든 다음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이 훨씬 더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C4가 4, 그리고 C3가 3, C2가 2, C1이 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여기다가 1배하고 여기다 2배하고 여기다 3배 해서 더해주면은 이게 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왜 하나가 없지? A4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거 4배 해서 더해주면 B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지는 행렬을 벡터처럼 생각하자. 자, 9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매트릭스가 이제 어떤 형태의 행렬꼴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그젠플 3.17과 같은 형태로 풀어보라는 문제입니다. 이그젠플 3.17을 이제 같이 띄워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그젠플 3.17 같은 경우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A1, A2, A3의 제너럴 리니어 컨비네이션 꼴을 작성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C1을 이렇게 붙잡은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 쓰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의의 행렬이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꼴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이 풀면서 봅시다. 일단 5번이니까 이거를 이 두 개를 가져와서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스크린샷을 따서 여기다 붙여놓고, 자, 일단 이 두 녀석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꼴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건 일단 첫 번째 C1A1 더하기 C2A2를 이제 써보면 이제 C1, 그리고 여기는 2C1 더하기 C2, 여기는 마이너스 C1 더하기 2C2, 여기는 C1 더하기 C2. 이런 형태의 행렬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다.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이제 이렇게 선 하나 갖고 C1이랑 C2가 둘 다 실수다. 이렇게 쓰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는 이게 W, X, Y, Z 꼴의 행렬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려면 W, X, Y, Z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C1이 W고, 이 C1 더하기 C2가 X고, 마이너스 C1 더하기 2C2가 Y고, C1 더하기 C2가 Z. 이러면은 이거를 이제 풀어서 C1, X, Y, Z, W가 각각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행렬꼴로 나타내면 1, 0, W, 2, 1, X, 마이너스 1, 2, Y, 그리고 1, 1, Z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풀면은 또 이거 푸는 거는 또 이제 솔루션의 힘을 빌리면 되겠죠. 굳이 제가 엘리미네이션을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솔루션에서 연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 해를 가지려면
요거랑 요거가 둘 다 0이면 되겠죠. 이 부분의 값이 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해를 정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z가 x-w 꼴이면 되고, 그리고 y가 EX-5W 꼴이면 된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X랑 Y를 여기서 X, Y랑 Z를 싹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EX-5W 그리고 여기다가는 X-W 이렇게 적어주면 이런 형태의 녀석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냐 라는 질문이죠. 이거는 이제 뭐 다 알겠지만 이제 행렬이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냐라는 질문이고요. 어떤 벡터가 리니얼 인디펜던트한지 확인하려면 그 벡터를 컬럼 벡터로 써서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 녀석을 이제 코에피션트로 갖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트리비얼 솔루션을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지 아니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행렬을 그냥 벡터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산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연산 결과는 굳이 안 봐도 되니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보면은 이 녀석은 지금 랭크가 2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구나. 그러면 이거랑 이거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하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AB와 BA가 같아야 요게 성립함을 보여라. 그리고 이게 성립하면 AB와 BA가 같다라는 걸 보여라라는 겁니다.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A 더하기 B를 전개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쓸 때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그게 이거를 일단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A-B 곱하기 A 더하기 A-B 곱하기 B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한 번 더 분배를 합니다. 그럼 AA 마이너스 BA 더하기 AB 마이너스 BB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이 AA는 이제 A제곱, BB는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정리를 좀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BA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성립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행렬에 대해서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친구가 0이면 되겠죠. 그러려면 AB랑 BA가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B랑 BA랑 같으면 이게 이거랑 같은 거고 이게 이거랑 같다는 건 AB 마이너스 BA가 0이라는 거니까 AB랑 BA랑 같다는 겁니다. 자, 2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생긴 거는 되게 뭔가 되게 머리 써야 될 거가 생겼지만 그냥 무식하게 풀면 됩니다. A가 이거일 때 과연 B가 어떻게 생겨야 AB랑 B랑 같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무식하게 AB랑 B를 둘 다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A, B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A-C, B-D, 마이너스 A 플러스 C, B-D, 마이너스 D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이 결과값은 잠깐 여기를 옮겨두고요. 이 녀석이 A, B의 연산 결과예요. 그런 다음엔 이제 BA를 연산하면 되니까 순서를 바꿔서 패드가 참 편해요, 그죠? 순서를 바꿔서 이번엔 A-B,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리고 C-D, 그리고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두 녀석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A-C랑 A-B랑 같대. 그러면 이제 C랑 B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첫 여 컬럼이랑 여 부분을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보면은 양변의 B를 없애면 A랑 D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 두 부분에서. 자,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랑 근데 C랑 B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는 C가 B고 D가 A니까 B 마이너스 A가 돼서 여기는 그냥 똑같은 거네요. 더 볼 필요가 없고요. 이거랑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B랑 C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건 이미 여기서 얻어낸 결론이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만족하면 이 네 개의 엔트리가 모두 같아지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C 자리에 B 쓰고 A 자리에 D 자리에 A 쓰면 될 것 같아요. A, B, B, A 이런 형태의 행렬 시메트릭 하면은 이제 시메트릭한 2 곱하기 행렬에 대해서는 이 녀석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거를 방금 확인했습니다.
자, 이건 아까 그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ind conditions of A, B, C, D that 모든 2 곱하기 2 행렬과 항상 커뮤트한 녀석을 찾으라고 하네요. 호. 임의의 X, Y, Z, W에 대해서 항상 커뮤트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일단 해봅시다. 일단 먼저 A, B를 계산을 해보면 AX 더하기 CY고요. 그리고 뭐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그냥 진짜 무식하게 계산인가? BX 더하기 DY 그리고 AZ 더하기 CW 그리고 BZ 더하기 DW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에서 이 둘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연산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AX 더하기 BZ 그리고 AY 더하기 BW CX 더하기 DZ 그리고 CY 더하기 DW 이렇게 세 개, 네 개, 이렇게 이 두 개 항상 모든 X, Y, Z, W에 대해서 동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엔트리 이 부분에서 CY랑 BZ랑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랑 이거랑 해서 또 CY랑 BZ랑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또 나왔어요. 모든 Y랑 Z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뭔 느낌인지 알겠다. 자, 잘 봐봐요. 이 식이 모든 Y랑 Z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Y가 0이고 Z가 1000이어도 이게 성립을 해야 되고 뭐 Y가 1억이고 뭐 Z가 마이너스 1000만이고 뭐 이래도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가능한 건 B랑 C랑 0인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Y랑 Z에 대해서 요 녀석이 성립을 할 수 있는 B랑 C 조합은 0인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B랑 C는 둘 다 0인 겁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B랑 C를 싹 다 날려버릴게요. B랑 C를 싹 날려요. 여기서도 B랑 C를 싹 날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DZ랑 AZ랑 같아야 되고요. 모든 Z에 대해서 DZ랑 AZ랑 같아야 된다. 그리고 DY랑 AY랑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려면 A랑 D랑 같으면 되겠죠. 그럼 방금까지 말한 걸 다 합쳐보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B라는 행렬은 이제 아이덴티티 행렬을 상수배한 이런 형태의 행렬만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36번입니다. 일단 A와 B가 둘 다 시메트릭이지만 A, B가 시메트릭이 아닌 발례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A번 문제이고요. 그리고 A랑 B가 둘 다 시메트릭일 때 A, B가 시메트릭이려면 A, B랑 BA랑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B번입니다. 그럼 B번을 활용해서 A, B랑 BA랑 다른 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그 두 번째 발례를 그 A번의 발례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 발례 찾는 거는 뭐 다들 직접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정답을 그냥 쓸게요. A랑 B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친구도 시메트릭이고 이 친구도 시메트릭이지만 이 둘을 곱한 이 녀석은 시메트릭이 아니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설이겠죠. 그 A랑 B,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거 두 개 쓰면 돼요.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시메트릭인데 시메트릭이라고 해서 A, B랑 BA랑 같냐, 그러니까 시메트릭이라고 해서 둘을 곱한 것도 시메트릭이냐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 녀석이 시메트릭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가 이거랑 같으면, 그러니까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가 이거랑 같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분배하면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분배가 된단 말이죠. 근데 A랑 B가 둘 다 시메트릭이라고 지금 전제에 깔아놨으니까 B랑 A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BA랑 AB랑 같아야 이게 이제 시메트릭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쓸 때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시메트릭이면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이거의 이거를 트랜스포즈 시킨 게 이거라서 그 트랜스포즈 시킨 거랑 같으려면은 이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반대 방향도 동시에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38번, 41번, 4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문제죠. 그러니까 안 배운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간단한 걸 풀어봐라 이런 종류의 문제들인데, CQ 시메트릭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켰을 때 뒤집어지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 같은 거죠. 얘 같은 거. 얘 뒤집으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3 되고 플러스 3 되고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1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될 테니까 뭐 이런 놈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이 녀석의 데피니션을 컴포넌트 와이즈, 컴포넌트라는 건 이제 각 행렬의 성분 말하는 거니까 성분들의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면 스퀘어 시메트릭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그런 종류의 데피니션을 주라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원래 A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AIJ가 이제 AJI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A래. 그 말은 그러니까 AIJ랑 AJI랑 같으면 A 트랜스포즈랑 A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가 이걸로 바뀌는 거죠. JI 이렇게. 이게 뭔지 모르면은 공부를 다시 하시면 돼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for all 이제 i는 1부터 이제 그냥 for all I and j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자, 41번. 자, 41번은 이제 A랑 B가 스큐 시메트릭일 때 A, B가 스큐 시메트릭이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스큐 시메트릭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니까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보면 되겠죠. 2 곱하기 2 행렬이 스큐 시메트릭이려면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시켰을 때 그 마이너스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일단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이 친구를 트랜스포즈 시켜요. 그러면은 A, C, D, E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거에 마이너스 붙은 거랑 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A랑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니까 A는 0이고 D랑 마이너스 D랑 같아야 되니까 D는 0이고 B랑 마이너스 C랑 같아야 되고 C랑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되니까 A랑 B랑 서로 부호가 반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퀘어 시메트릭한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가운데 0, 여기 A, 여기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스퀘어 시메트릭 행렬도 당연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둘을 한번 곱해보면 되겠네요. 이 둘을 곱하려면은 연산 결과가 0 그리고 얘가 여기도 0 뭐요? 여기 0이 아닌가? 여기 0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AB 그리고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이 스퀘어 시메트릭이려면 지금 보면은 여기는 괜찮죠. 이 둘이 부호 반대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기만 하면은 얘가 스퀘어 시메트릭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A랑 B 둘 중 하나가 0이면 되죠. 그 말은 얘랑 얘 둘 중 하나가 0 행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 이걸 둘을 곱한 게 스퀘어 시메트릭이 되냐 하면은 A or B is 제로 매트릭스. 제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쉽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2번입니다. 42번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n/n 행렬일 때 A-A 트랜스포즈가 스퀘어 시메트릭임을 보이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총이랑 똑같은 거죠. A-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계산을 해보면 이제 더하기에 대해서는 트랜스포즈가 그냥 분배가 되죠. 그리고 A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A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제 그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 씌운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 씌운 거잖아요. 원래 거에다 마이너스 씌운 거니까 둘이 같죠? 그러면은 이제 A-A 트랜스포즈는 스퀘어 시메트리구나. 뭐 볼 것도 없이 바로 증명이 끝나는 거죠. 자, 4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그 행렬 곱의 엔트리 하나하나를 그 공식으로 나타내는 걸 일단 한번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A 진짜 씨. 여기가 잠시만요. 이걸 한번 끄면은 이게 좀 오류가 들어가려나. 이게 좀 안 써져가지고 그러네요.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놔서 계속 안 써졌던 건가? 갑자기 내 모든 불만이 해결됐어. 자, 여기가 이제 A, B의 IJ번째 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I번째 그리고 여기에 J번째가 여기라는 거죠. 그죠? A랑 B가 이거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연산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이제 여기랑 이만큼이랑 이만큼을 이제 곱해서 더하면은 이 부분의 연산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라지 A의 몇 번째냐 하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라지 A의 I번째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는 B의
첫 번째에 j 번째 이렇게 둘을 곱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선 a의 i의 두 번째, 여기선 b의 두 번째에 j 번째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은 aij,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a의 i1 그리고 b의 1j 더하기 그리고 a의 얼마야 i2 b의 2i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는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n 곱하기 r짜리고 여기가 r 곱하기 m이라고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a의 ir 그리고 b의 rj까지 그죠? 요거 j구나.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된다는 거고, 이거를 시그마 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r까지 a의 ik 번째 친구랑 ik 번째랑 i는 고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b의 kj 번째랑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거 참 마음이 아파요. 아무튼 3.2에 어디였어? 3.2 이거죠. 자, 트레이스가 뭐냐라고 하면 이 트레이스가 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떤 행렬의 트레이스라는 거는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을 다 쫙 더해준 거를 트레이스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A랑 B에 대해서 A, B랑 BA의 트레이스가 같음을 보여라라는 문제예요. A, B는 당연히 둘 다 정사각 행렬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해요. 그러면 이 녀석의 i, j 번째는 지금 여기 열심히 계산했으니까 k는 1부터 r까지 시그마 ik, b의 kj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트레이스니까 트레이스는 이제 대각 성분의 합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i 번째 성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j가 i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i는 1부터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이제 다 더하는 거예요. i는 1부터 이제 n까지 다 더해보겠죠. 그러니까 대각성분이니까 이렇게 더하고 있으니까 i1, i2, i3 이런 식으로 다 더할 테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시그마가 붙으면서 아이고 박살나네. 잠깐만 밑에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레이스 AB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r까지 A의 ik 번째 그리고 B의 ki 번째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이 위에 거에다가 위에 걸 좀 응용을 합시다. 보기 편하게 B랑 A의 자리를 바꿔봅시다. B랑 A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럼 여기서도 B랑 A의 자리가 바뀌겠죠. 그리고 앞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가 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앞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가 붙겠죠. 그럼 트레이스 BA는 얼마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r까지 1부터 r까지 b의 ik 곱하기 a의 ki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해결됐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이 이제 이 둘이 같다라는 걸 보이면 끝나는데, 자, 일단 좀 지우고. 사실 이 둘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둘은 같습니다. 근데 왜 같은지를 좀 봐야 될 테니까. 자, 봅시다. 봐봐요. 그냥 조그마한 행렬을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봐요. 이렇게 둘이 있어요. 자, 그러고 자, 여기랑 더하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랑 더하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랑 더하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친 게 트레이스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 두 녀석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이 두 녀석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그랬을 때 잘 봐요. 여기랑 더해서 얘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지금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거 이 색깔로 이름을 좀 붙여놓자. 이제 얘를 A라고 하고 이게 A인 거예요. 지금 이거 A, B고 이거 BA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랑 곱해서 더하고 이거랑 곱해서, 그러니까 A의 로랑 B의 컬럼이랑 곱해서 더하는 거고 A의 로랑 B의 컬럼이랑 곱해서 지금 더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잘 보시면 일단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봐봐요. 이게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하는 건 사실 순서 섞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쌍끼리 곱해지면 되는 건데, 보면 얘랑 지금 같이 곱해지죠. 여기서도 얘랑 같이 곱해져요. 그죠? 자, 얘랑은 누구랑 같이 곱해지냐 하면 얘랑 같이 곱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는 여기잖아요.
여기를 누구랑 곱해지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시그마를 좀 풀어서 쓰는 걸로 정리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어차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의미가 있긴 하니까 굳이 영상을 다시 찍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가려고 했더만 힘드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트레이스 AB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A11 B11 더하기 A12 B21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요. 일단 그러면 A1R B R1까지 이렇게 쭉, R이 아니라 N이구나. 지금 N by N 행렬이니까, 그죠? 그리고 R이 지금 N으로 바뀌어야 돼요. A1N B N1 이렇게 더한 게 이제 첫 번째 줄. 이게 A B의 원원. 그리고 2 더하기 A21 B12 더하기 쭌쭌쭌 가서 A2N B N2 이런 거죠. 그래서 뚠뚠뚠 가서 이제 AN1 B N2 잠깐만. 그런 다음에 BAN1 B1N 더하기 뚠뚠뚠 ANN BNN 이게 이제 트레이스 AB인 거죠. 자, 그리고 트레이스 BA가 얼마냐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B 먼저 써야 되네. B11 A11 더하기 B12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잠깐만. 이걸로 보면 되겠다. 자, 잠시만요. 자, 근데 여기서 자, 봐봐요. 요거 있죠, 요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일자로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봐봐요. 여기 이만큼 이거 관찰해 보시면 앞에 숫자가 커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보기 편하게 B랑 A 순서를 바꾸면 B11 A11 B12 A21 쩐쩐쩐 B1N AN1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뭐예요? 하면은 A, B의 BA의 원원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거를 적어놔야겠다. 두 번째 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으니까 A22 B22 여기도 AN2 B2N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똔똔똔 여기도 똔똔똔 해놓고, 자, 그럼 또 여기도 보면은 이 부분 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이렇게 하세요. 자, 이 부분 보면은 이제 A21 A12 B21 A22 B22 그리고 쩐쩐쩐 AN2 B2N 요거인데, 이거 B랑 A 순서 바꿔보면 이게 BA의 22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도 BA의 NN이죠. 이런 식으로 다 더해지는 거예요. 똔똔똔.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는 트레이스 BA가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네요. 이게 제일 깔끔한 증명이네. 이런 식으로 가로로 쭉 쓴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읽는 거, 이게 제일 올바른 증명인 것 같습니다.